당신, 연금 어디 갔어? 여름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통장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3억이 넘는 개인연금이 해지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주식? 당신이? 맞습니다. 저는 봄에 연금을 해지했습니다. 세금 떼고 받은 돈을 배당주에 넣었어요. 복지관 봉사 동료가 안전하고 배당금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통장 인증까지 보여줬습니다.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라고 했어요. 저도 딸 결혼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1년만 하면 충분히 모을 수 있어라는 말에 혹했죠. 하지만 지금 남은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수천만 원이 몇 달 만에 증발했어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청소원으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명란입니다. 올해 69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을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 정훈이는 73세입니다.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마지막엔 교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죠.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고 빚도 한 번 진 적 없습니다. 저희 딸 서연이는 올해 32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착하고 예쁘게 컸습니다.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딸이었어요. 작년 가을에 선생님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인천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좋은 청년이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고 반년쯤 지났을 때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남편이 중학교를 퇴직한 건 몇 년 전 봄이었습니다. 35년을 근속했으니 퇴직금도 꽤 나왔어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20년 넘게 개인연금을 들어놨어요. 매달 조금씩 넣어서 3억 원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몇 년 전에 샀을 때는 3억 원대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6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계속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딸도 독립했고 남편도 퇴직했으니까요.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평택 근처의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30평대인데 5억 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딱 맞았어요. 서울 아파트를 6억 원이 넘게 팔고 새 아파트를 5억 원에 사면 1억 원 넘게 남았습니다. 거기에 남편 퇴직금 1억 원 넘는 돈까지 합치면 2억 원이 훨씬 넘는 현금이 생기는 거였어요. 게다가 남편 연금 3억 원도 있었으니 노후는 걱정 없었습니다. 남편은 70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어요. 5년 늦추면 연금액이 40% 넘게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계산해보니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현금 2억 원 넘는 돈으로 살 계획이었어요. 저희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크게 쓸 데도 없었고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5년이면 1억 8천만 원 정도 쓰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남편도 만족했고 저도 안심했습니다. 봄이 되고 저희는 평택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깨끗하고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도 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요리를 했어요. 가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에서 상추나 고추를 키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복지관 봉사자 모집 공고가 붙었어요. 근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배식 봉사를 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신청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기도 했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복지관은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나가면 됐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어르신들 점심 준비하고 배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나간 날 담당자가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복지관에는 주로 70대 후반에서 80대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점심을 드리고 말벗도 되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봉사자가 들어왔어요. 박미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4~5살 어려 보였는데 6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차림새였어요. 복지관 봉사자치고는 너무 세련됐습니다. 미숙 씨는 첫날부터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봉사하게 된 박미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도 또렷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도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며칠 지나니 미숙 씨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같이 배식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최근에 이 근처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외국에 있어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명란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딸은 서울에서 선생님 해요. 딸 하나예요? 아들은요? 딸 하나뿐이에요. 그럼 외롭겠네요. 괜찮아요. 남편이랑 조용히 잘 지내요.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배식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미숙 씨가 커피를 사왔어요. 우리 다 같이 마셔요. 테이크아웃 커피 5잔이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기뻐했어요. 미숙 씨 참 좋은 분이네. 그러게요. 커피까지 사오시고 그날 이후로 미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를 사왔습니다. 가끔은 빵이나 과일도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미숙 씨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해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 축하한다. 서연아, 그런데 엄마. 미안한데 전세금이 필요해. 전세금? 응, 신랑 쪽에서 전세로 살자고 하는데 집값이 좀 나가. 얼마나?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3억 정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3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준비할 수 있을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엄마 미안해. 우리가 짐이지?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억, 저희한테 없는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금으로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은 2억 원.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1억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남편 연금 3억 원이 있긴 했지만 그건 70세부터 받는 거였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세금 떼고 2억 7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절대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3억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미숙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명란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데 전세금이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억 정도요.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부담되긴 하네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명란 씨, 혹시 노후 자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남편 연금이랑 저축한 돈으로요. 연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대답하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 앞에서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3억 정도 돼요. 미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그 정도면 많이 모으셨네요. 남편이 평생 모은 거예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연금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돼요. 남편이 70세부터 받기로 했어요. 해지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남편이 절대 반대할 거예요.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네요. 남편분이 보수적이시구나. 네, 연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항상 말해요. 미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명란 씨,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하지만 미숙 씨는 그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얘기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미숙 씨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방법일까? 혹시 딸에게 3억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명란 씨, 오늘 배식 끝나고 커피 한 잔해요. 네, 좋아요. 복지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미숙 씨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란 씨, 지난번에 말한 거 기억나요? 네, 딸 결혼자금 얘기요? 맞아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란 씨, 배당주 투자라고 들어봤어요? 배당주요? 네, 주식인데 매년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저는 주식이라는 말에 움찔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일반 주식은 위험하지만 배당주는 달라요. 대형 우량 기업 주식이라서 안전하거든요. 미숙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생기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미숙 씨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증권 앱을 켰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보세요. 이게 제 계좌예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투자 원금 옆에 수익률이 적혀 있었어요. 플러스 기호와 함께 1,000만 원이 넘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와, 1년 전에 시작했는데 벌써 3,0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진짜예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미숙 씨가 배당금 입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분기마다 입금되는 금액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었습니다. 명란 씨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떤 종목 사야 하는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주식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형 기업들은 계속 올라요. 그리고 배당금은 계속 받으니까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렇군요.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딸 결혼 때문에 시작했어요. 딸이요? 네, 우리 딸도 결혼할 때 전세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제가 연금을 해지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요? 해지했어요. 그리고 배당주에 넣었죠. 1년 만에 3,000만 원 벌어서 딸한테 줬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연금을 해지했어요? 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일이에요. 미숙 씨가 다시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명란 씨 남편분 연금이 3억이라고 했죠? 지금 해지하면 세금 떼고 2억 7천 정도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배당주를 사면 1년에 적어도 수익이 꽤 나올 거예요. 얼마나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3% 이상은 나와요.
그럼 1년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천만 원. 1년이면 딸한테 3억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이 절대 반대할 거예요. 남편분께 말씀 안 드리면 돼요. 몰래요? 네, 연금은 명란 씨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명란 씨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1년 뒤에 돈 벌어서 딸한테 주고 나서 말씀드리면 돼요. 그때는 남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미숙 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명란 씨, 딸 결혼이 언제예요? 내년 봄이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작해야 1년 뒤에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미숙 씨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당주 투자, 1년에 3천만 원, 딸 결혼 자금,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간 당장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2억 7천만 원으로 1년에 3천만 원을 벌면 정말 딸한테 3억을 줄 수 있었어요. 현금 2억 원 넘게 있는 거에 3천만 원을 더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위험하지 않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미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명란 씨, 생각해 봤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주식은 처음이라서 무서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알려드릴게요. 명란 씨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전한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대형 은행이나 통신사 같은 회사들이에요. 다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미숙 씨가 알려준 회사 이름들을 검색해 봤어요. 정말 다 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대형 은행, 통신사, 전력회사, 뉴스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준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미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정말 안전한 거예요? 명란 씨, 100% 안전한 투자는 없어요. 하지만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특히 대형 우량주는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돼요. 그리고 배당금은 계속 받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1년이면 정말 3천만 원 벌 수 있어요?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세금 얘기 어떻게 됐어?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엄마 미안해. 우리가 짐이지?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준비할게. 엄마 정말 괜찮아? 무리하지 마. 우리가 알아볼게. 아니야, 엄마가 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이 미안해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뭘 해야 하나? 어떻게든 딸한테 3억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때 미숙 씨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년만 하면 된다. 3천만 원만 벌면 된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숙 씨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명란 씨, 오늘 배식 끝나고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이번에는 복지관 옆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명란 씨, 결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씨,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남편이 알면 정말 화낼 거예요. 연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미숙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남편분이 보수적이시니까. 네, 그리고 저도 주식은 무서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미숙 씨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랑 쪽에서 전세 계약을 빨리 하자는데 어떻게?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알아볼게.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후 복지관에서 다른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투자로 돈 많이 벌었대요. 딸 결혼시키고도 여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란 씨,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은행 대출은 생각해 봤어요? 대출이요? 네, 1억 정도 대출 받으면 딸한테 3억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아요? 그게 문제죠.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 가까이 나올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미숙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명란 씨, 제 말 잘 들어봐요. 연금 해지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에요. 대출보다 훨씬 안전해요. 하지만 1년만 해요. 딱 1년만 3천만 원 벌고 바로 그만두면 돼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날로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어요. 딸이 오랜만에 온 거였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서연이가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전세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3억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억이나? 네. 신랑 쪽에서 그 정도 집을 원하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억은 좀 부담되는데 아빠 미안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현금이 2억 좀 넘게 있으니까 1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겠구나. 대출이요? 서연이가 놀랐습니다. 응, 어쩔 수 없지. 아빠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아빠가 알바라도 해야겠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야, 딸 결혼인데 부모가 해줘야지. 그날 밤 서연이는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대출 받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괜찮아. 내 결혼인데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집만 되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뭐든 해줄게. 엄마 정말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딸을 안아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딸한테 3억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대출받아서 이자 갚느라 알바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미숙 씨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1년만 하면 된다. 3천만 원만 벌면 된다. 그럼 남편도 대출 안 받아도 된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미숙 씨. 네. 저 해볼까 해요. 미숙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년만 할 거예요. 3천만 원만 벌고 바로 그만둘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란 씨 잘 결정하셨어요. 딸 좋은데 시집 보내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미숙 씨,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비밀로 할게요. 1년 뒤에 돈 벌어서 딸한테 주고 나서 말할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때는 남편분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일단 연금부터 해지해야 해요. 지금 바로요? 네,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딸 결혼이 내년 봄이잖아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외출한 사이 저는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연금 해지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신분증 정보를 알려주고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개인 사유요. 네, 알겠습니다. 해지하시면 세금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서류를 보내드릴게요.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립니다. 며칠 후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해지 처리 완료됐습니다. 세금 제외하고 2억 7천만 원 입금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해버렸다. 남편 모르게 3억짜리 연금을 해지했다. 며칠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2억 7천만 원.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연금 해지했어요. 진짜요? 잘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주식 계좌부터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만들어요? 증권 앱 깔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미숙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복지관 모임에 나간 날이었어요. 먼저 앱을 깔아요. 미숙 씨가 제 스마트폰에 증권 앱을 깔아줬습니다. 이제 계좌를 만들어요. 본인 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다 됐어요. 이제 돈을 입금하면 돼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2억 7천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금액이 큰데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아요. 집에 돌아와 증권 앱을 켰습니다. 2억 7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돈 입금했어요. 좋아요. 이제 주식을 사면 돼요. 어떤 걸 사요? 제가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미숙 씨가 메시지로 주식 종목들을 보냈습니다. 대형은행, 통신사, 전력회사, 배당 펀드 등이었어요. 이 종목들을 나눠서 사세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요. 얼마씩 사요? 6천만 원씩 4종목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1시간쯤 걸려서 다 샀습니다. 총 2억 7천만 원. 화면을 보니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빨간색 숫자, 파란색 숫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샀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요? 네, 배당금은 분기마다 들어와요. 그리고 주가도 오르면 수익이 나고요. 주가가 떨어지면요?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1년 후만 보세요. 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집에서 드라마 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거짓말을 한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꾸 증권 앱을 켰어요.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첫날은 0.2% 올랐습니다. 50만 원 정도 수익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0.5% 올랐습니다. 130만 원 넘게 수익이 났어요. 이거 괜찮은데. 셋째 날은 과 0.3% 떨어졌습니다. 80만 원 손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넷째 날은 다시 0.4% 올랐습니다. 안도했어요. 매일 밤 증권 앱만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수익률은 플러스 1%였습니다. 270만 원 수익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지금 수익률 1%예요. 좋네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 3천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2.5%였습니다. 670만 원 넘게 수익이 났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1년에 3천만 원도 가능하겠다. 복지관에서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명란 씨 표정 좋아 보여요.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감사해요, 미숙 씨. 천만에요. 딸 좋은데 시집 보내세요.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전세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준비할게. 정말요? 엄마 어떻게 준비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역시 잘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증권 앱을 켰어요. 습관처럼 매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수익률과 5.8% 마이너스였습니다. 1,560만 원 손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플러스 2%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증시 폭락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미국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여러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떡하지?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지금 과 5% 넘게 떨어졌어요. 저도 봤어요. 전체 시장이 떨어진 거예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곧 회복될 거예요. 정말요? 네, 이럴 때 팔면 안 돼요. 그냥 기다리세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과 7.2%, 1,940만 원 손실. 그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과 9.5%, 2,560만 원 손실. 일주일 만에 2천만 원 넘게 날아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자꾸 증권 앱만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서 몰래 확인했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미숙 씨, 지금 거의 마이너스 10%예요. 명란 씨, 진정해요. 주식은 원래 이런 거예요. 하지만 2천만 원이 넘게 날아갔어요. 지금 파니까 손해인 거예요.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가는 언젠가 다시 올라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얼마나 기다려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이요? 그럼 딸 결혼은요? 미숙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석 달째가 됐을 때 수익률은 과 12%였습니다. 3,240만 원 손실.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돈이 전부 사라지는 꿈, 남편이 화를 내는 꿈.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깼어요. 당신 지금 뭐해? 저는 화장실에서 증권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핸드폰 뭐 보는데? 그냥 인터넷 좀.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저 못 견디겠어요. 팔까 봐요. 명란 씨 진정해요.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돼요. 하지만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올라요. 장담할 수 있어요? 미숙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0%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제 경험상 회복되어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미숙 씨, 저 팔 거예요. 명란 씨 정말 팔 거예요? 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팔게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2억 3,76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3,24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3천만 원 넘게 날아간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뭘 한 거지? 3천만 원을 벌려고 했는데
오히려 3천만 원을 잃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주식을 판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증시가 회복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증권 앱을 켰습니다. 제가 팔았던 주식들을 확인해 봤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판 가격보다 7% 넘게 올라 있었어요. 만약 팔지 않고 기다렸다면 이제 거의 본전이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팔았을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복지관에서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명란 씨, 주가 많이 올랐죠? 네. 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다리면 오른다고. 미숙 씨는 안 팔았어요? 당연하죠. 저는 계속 갖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 플러스 4%예요.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명란 씨, 다시 사면 돼요. 다시요? 네, 지금이라도 사세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하지만 이미 3천만 원 잃었어요. 그래서 더 해야죠. 만회해야죠. 미숙 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또 떨어지면요? 이번엔 절대 팔지 마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다시 해야 할까? 그날 밤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 2억 3,760만 원. 여기서 1억을 다시 투자하면 1년의 수익이 제법 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다시 해볼까 해요. 잘 생각했어요. 이번엔 절대 팔지 마세요. 네, 이번엔 꼭 참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명란 씨, 이번엔 미국 주식 어때요? 미국 주식이요? 네,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안전해요. 배당도 더 많이 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도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요. 저는 미숙 씨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2억 3,760만 원 전부를 다시 증권 계좌로 넣었습니다. 미숙 씨가 추천한 미국 주식들을 샀어요. 대형 기술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좋았습니다. 플러스 2% 올랐어요. 470만 원 수익. 역시 미국 주식이 낫네. 하지만 셋째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 1%, 과 3%, 과 5%, 일주일 만에 과 8%까지 떨어졌습니다. 1,900만 원 손실. 또야. 패닉이 왔습니다. 왜 또 이러는 거지?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또 떨어져요. 명란 씨, 이번엔 팔지 마세요. 꼭 참으세요. 하지만 지난번처럼 더 떨어지면요? 미국 주식은 회복이 빨라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과 12%, 두 달 후 과 15%, 세 달 후 과 18%, 4,27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번에도 팔아야 하나. 하지만 미숙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팔지 마세요. 저는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폭락이 왔습니다. 과 25%까지 떨어졌어요. 5,940만 원 손실. 저는 결국 다 팔아버렸습니다. 1억 7,8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손실 3,240만 원, 두 번째 손실 5,940만 원, 합계 9,18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나가지 않았어요. 미숙 씨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당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금 어디 갔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3억짜리 연금이 해지되어 있는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주식? 당신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봐. 주식한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3억이야, 3억.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어? 1억 8천 정도. 뭐?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9천만 원이 넘게 날아간 거야. 남편이 벽을 쳤습니다. 왜 했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딸 결혼 자금 3억이 필요해서.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했어? 말하면 반대할까봐. 당연히 반대하지. 연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남편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35년을 모은 거야. 35년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노후 어떡하라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나가. 여보. 나가라고. 내 앞에서 사라져. 저는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쌌어요. 어디가? 모르겠어. 그냥 나갈게. 당신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 집에서 나왔어. 네. 왜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연금 해지한 것, 주식 투자한 것, 9천만 원 날린 것,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그게 다 내 때문이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너는 거기 있어. 저는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혼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당신 어디야? 밖에 있어. 집에 와. 아니야, 나 당분간 못 들어가. 당신 정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며칠을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서연이가 왔습니다. 엄마. 딸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 다 내 때문이야.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 결혼 안 할게. 전세금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내 결혼인데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집에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돈은 이제 1억 8천밖에 안 남았어. 우리 노후 어떡할 건데? 내가 일할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일해야겠어. 당신이 왜? 나도 책임이 있어. 당신 혼자 두고 신경 안 썼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지겨워.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돈 관련된 건 나한테 말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당신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봐. 알았어. 그날 밤 같은 집에 있었지만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마트 계산원. 하지만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만 65세까지. 저는 69세였습니다. 한 달간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실버케어 센터 청소원은 어때요? 청소원? 네, 나이 제한 없대요. 시급은 조금 낮지만 얼마나?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제가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면접을 봤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의 실버케어 센터였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일하고 싶으세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청소 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청소원 유니폼을 받았어요. 파란색 작업복과 장갑. 명란 씨는 3층 담당이에요. 복도랑 화장실 청소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청소원들과 밥을 먹었어요. 명란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9세요. 와, 정정하시네요. 저는 62세예요. 저보다 어리시네요. 명란 씨는 왜 일하세요? 생활비 때문이요. 남편분은요? 남편도 일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3층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복지관에서 봤던 어르신이었습니다. 명란 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아, 그렇구나. 어르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막 들어왔어요. 남편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어? 괜찮아. 저녁 먹자.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190만 원. 남편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 합쳐서 370만 원이었습니다. 370만 원이면 살 수 있겠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알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래도 같이 사는 거 감사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몇 달 후 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미룰래. 왜? 전세금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데 무슨 결혼이야. 아니야, 내 결혼해야지. 엄마 나는 괜찮아. 몇 년 뒤에 해도 돼. 서연아. 엄마 내가 돈 더 모을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73세의 아파트 경비를, 저는 69세의 청소원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370만 원을 벌어서 생활합니다. 남은 돈 1억 8천만 원은 예금에 넣어뒀어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미숙 씨는 복지관을 그만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복지관은 다시 가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서연이는 결혼을 미뤘습니다. 몇 년 뒤에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연금을 해지했습니다. 남편 몰래. 둘째,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경험도 없이. 셋째, 손실을 못 견디고 팔았습니다. 2번이나. 넷째,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결정했어요. 다섯째,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심이었어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금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배우자 몰래 투자하지 마세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경험 없는 투자하지 마세요. 잃을 게 더 많습니다. 손실 못 견디면 투자하지 마세요. 결국 손해봅니다. 선의의 권유도 의심하세요. 사기꾼보다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